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유 참 궁금한데요. 특히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번 일까지 검찰이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이런 검찰의 항소 포기 의원님께서 굉장히 드물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그 밑에 단추가 이제 다 안 맞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자크처럼 네. 쫙 이가 맞게 그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예규가 돼 있어요. 그 예규에 따라서 이 기준이구나. 이 기준인데 여기는 요런 게 저 특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적인 기준 같으면 항소를 하는데 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항소 포기.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건도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거 완전히 틀어진 거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밑에가 이제 이번에 만약에 패스트트랙 이 사건은 검찰은 몇몇 의원, 나경원 의원 등 몇몇 주무자한테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의원직 상실될 수 있는 형을 근데 구형했죠. 400만 원 나왔잖아요. 네.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이 나오면 이걸 형종 변경이라고 그래요. 형이 달라졌다. 네. 형종 변경이 되면은 항소가 원칙입니다. 이건 또 원칙입니까? 예, 이것 역시. 형종이 바뀌면. 근데 이거 원칙대로 하려니까 야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 대장동 일당은 항소 포기했고 나경원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니네가 아무 부담 없는 야당 인사니까 이거는 또 예규대로 항소하고 이중자 때문에 라고 욕을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놓고 7,800억 천문학적인 액수를 그들의 소나기에 그냥 헌납을 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검찰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소도 사실은 요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항소 자제야. 그게 언제 있었냐면 9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제가 대통령이 얘기한 걸 기억하는데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기소를 하고 네. 무죄가 나와도 항소하고 상고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힌다. 네. 기계적 항소를 그만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한테 질책을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안 그래도 이 정부 출범 후에 매일 검찰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난 그 말도 잘못했다고 봐.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못해요. 네,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게 시금석이 돼가지고 기계적 항소 자제, 가급적 자제. 근데 이게 나중에 두고 보니까 대장동 일당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거지. 이제 이 땅에 형사사법 정의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미 단추가 이미 잘못. 그럼요. 권력자들의 공범들을 봐주기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요거도 먹을 거니까 야당 의원들 여기도 권력자입니다. 여기도 항소 포기했어요. 그러면 시정잡배가 뭐 한 2년 저 구형했는데 징역 1년 나와가지고 항소하면 아니 나도 자제해달라 왜 이건 뭐냐 이 검찰권 남용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네. 그럼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 역시 항소 당연히 그러니까 들어가는 저는 건가요? 아주 그 팝콘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검찰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요거 틀어지고 나면 다음 게 또 틀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야. 요번에 원칙대로 하면은 앞전 거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나쁜 놈아. 요거 한번 된통 욕 먹고 어쨌든 기준을 지키게 되는데 네. 어느 쪽을 선택할까? 역시 소심하게 지금 일단 욕 먹는 거는 피하자. 근데 앞으로 네. 이 기준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공소청이 이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건데 수사하지 말고
공소유지만 하려며요. 네. 이거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공소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건가요?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의로운 사법 정의를 이루겠다며. 네네. 지금 여기서부터 꼬였는데 뭐 검찰 개혁 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공소 취소하고 벌 안 받게 해줘. 그리고 우리 지금 형무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우리 공범들 그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눈 질끈 감고 전부 다 공소 취소하고 다 용서해주고 돈도 그 놈들 다 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까 뭐 이런 척 저런 척 해가지고 뭐 조의대 대법관 팔도 비틀고 대법관 숫자는 느린다 그러고 행정처 없앤다 그러고 뭐 껌껌이 지금 이 나라의 기둥뿌리를 뒤흔들고 잘라버리고 하는 짓거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우리 조정현 앵커도 웬만하면 네. 좀 돈 많은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벌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예, 저하고 같이 하시던가. 네. 사기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대장동 그 수입 올린 걸 보면은 국민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 저 얼굴에 거짓말한 게 다 나와가지고 잘 안 되니까 우리 앵커께서 이제 저 비주얼을 담당하시고 저는 그 계획을 짜서 둘이 사기치고 삽시다. 정말 서글픈 개그입니다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다시 돌아와서 좀 보면요. 패스트트랙 이 항소 포기한 시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구형이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 구형 바로 전날에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가 있었거든요. 이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항소 기일이 였으니까. 1심 선고하고 일주일 안에는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예. 끝까지 고심하는 척 하려고 마지막까지 밀었고 이제 마지막 일과 시간 중에 항소 포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니까 네. 이거 뭐 여당 의원 뭐 구형이고 뭐 이거는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은 기소된 그 죄가 다릅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 같은 걸 행사한 거예요. 이거는 4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배지가 떨어져. 네. 그죠? 근데 여당 의원들은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막 서로 싸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 방해 목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안 돼요. 그럼 뭐냐? 폭력행위예요. 폭력행위 등 다른 형사법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금고 이상은 죽어도 안 나와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구형을 뭐 네.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하더라도 이건 벌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나경원 등 항소 포기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선고할 때까지 조리시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벌금에 구형한 건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이건 뭐 언제부터 피고인들의 심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구형까지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게 이 정부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기계적 항소 자제라는 미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법적 기준, 검찰 내부의 그 양형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그 결과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나경원 의원 등은 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저 김만배나 나경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저 피고인들은 항소하고 검찰은 포기하니까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으로 어쨌든 빠지는 이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가가지고 나는 무죄다. 벌금형 취소해달라. 그렇죠. 무죄 때려달라. 내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한 거다. 정당한 거다. 이제 네. 마음껏 그런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그 자기 그 억울함을 얘기해도 해도 아무것도 본전이에요. 그냥 항소 기각밖에 안 돼.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국회법 제 116조인가요? 국회 선진화법. 그 입법 취지는 이제 거의 몰각되고 사문화되는 거죠. 예. 대판 붙었는데 아무도 빠지 안 떨어지고 검찰은 항소 안 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겁니다. 네. 또 구형 얘기하니까 요 얘기도 잠깐 좀 짚어볼까 합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의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화제였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법정행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15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센 거 아닌가. 좀 구형량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개인에 따라서는 뭐 너무 낮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5.18 광주 운동 때 그때 국방부 장관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던 주영복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실탄 사격을 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97년도 그 5.18 12.12 5.18 사건 때 얼마를 받았냐? 7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돼서 같이 구속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이 얼마 받았냐? 17년 받았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 왜 좀 더 나서서 막고 국무위원 소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15는 조금 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법원이 잘 알아가지고 판단하겠죠. 근데 이것도 약하게 나오면 또 법원 공격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지 않습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되려면은 이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계엄령 발동과 그 후속 행위들이 내란에 해당되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법원에서 12월 3일 계엄 발동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에서 뭐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유가 안 되는데 절차도 어겨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행정과 사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서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국회 기능도 마비된다, 정지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법치주의 파괴죠. 근데 이거는 경성 법치주의 파괴라고 한다면은 연성 법치주의 파괴는 지금 연일 민주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네. 특히 제4심제를 만들겠다. 재판소원. 네.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배임죄도 없애겠다. 아니 요거는 또 다른 거고. 요거는 네. 위헌이에요. 위헌. 네. 위헌. 네. 이게 되면은 헌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한데 다만 이게 내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폭동을 일으켜. 이 폭동이 없어. 폭동에 해당하는 게 뭐냐? 절대 다수결이야. 절대 다수 의석. 네. 폭동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우리 강행. 그냥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연성이라 그러죠. 네. 근데 누가 이 폭동 없이
다수의 힘으로 이 폭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 저분이 작년 총선 전에 런종섭, 대파 875원, 그 다음 명품백, 3종 콤보 세트로 그냥 정대미를 떨어뜨리게 만들어가지고 비명 행사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진 170, 180석을 얻게 했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예요. 잘못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이제 절연을 하고 손을 씻고 계엄도 손 씻고 그러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어야지. 계속 그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고 한심하다. 국힘은 좀비다, 좀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